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중개사 천승호입니다. 2023년 1월 15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 하나가 떴는데요. 세대 분리 후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가 양도세 8억 세금 폭탄.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절세 비법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1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A씨는 2012년도에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하였고, 2014년도에는 같은 서초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배우자 장남 차남 B씨, 자, 차남 B씨에 주목을 해주세요. 차남 B씨와 함께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같이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차남 B씨는 2015년도에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 더 구입하여 차남 B씨는 두 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요. 이 전입신고는 서류성으로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오피스텔에 살지 않고요, 부모 세대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2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차남 B씨와 세대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약 1억 9천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20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한테 양도소득세 약 8억 원을 내라고 통지를 하였던 겁니다. 이는 양도 시점인 2019년 10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A씨하고 차남 B씨는 세대 분류가 되어 있지만은 이는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주거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였기 때문에 이를 독립된 세대로 보지 않고 똑같은 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즉 A씨 1주택, B씨는 2주택, 총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약 8억 원을 내라고 통지를 하였던 겁니다. 자, 이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과연 A씨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자, A씨는 차남인 B씨하고 사실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이 분류가 되어 있고, 차남 B씨는 자기의 교통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것들을 차남 B씨가 부담을 하였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차남 B씨가 납부하였고, 또 오피스텔에 대한 유지비 관리도 차남 B씨가 하였기 때문에 이는 독립된 세대이지 똑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A씨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세대 분리했다, 그렇게 이제 보진 않지만은 한 주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 여부라고 판시하였고, A씨가 살고 있는 그 임차주택을 살펴보니까는요, 단층 구조로서 되어 있고, 복층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단층 구조로서 되어 있고, 출입문도 하나, 거실, 주방 등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여 차남 B씨는 독립된 세대임을 주장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1층은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2층은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손주 아들 가족이 2층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적인 독립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별도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층 출입문 별도 되어 있고 2층에도 주방, 거실 따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독립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독립된 생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 1층, 2층 별도 분리가 된 세대로 보아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 주택을 양도하셨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분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A씨의 경우가 참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지만은요. 자, 이럴 경우 과연 절세 비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하기 전에 차남 B씨가 별도 전입신고를 하였으니까 요건 이제 됐고요. 실제 거주 생활도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를 한다 할지라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9천만 원의 양도세만 내면 되었지 8억 원까지 세금을 부담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좀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양도하실 건지 아니면 잠깐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하실 건지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인이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차남 B씨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이 서류상으로만 그 신고 들어온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과연 거주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재 실사 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나가가지고 CCTV 확인을 하여서 과연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경비실 아니면 관리사무실 등을 방문을 하여서 그 주거 여부를 꼭 따지고요. 또 관리비 부과 내역서 검토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요즘 교통카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교통카드를 과연 이 오피스텔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한 신용카드도 이 오피스텔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제 동선까지 확인을 하니까 이런 위험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